좋아야 건강하고 돈을 벌고 출세한다. 거주지라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집터나 일터를 말한다. 그죠? 그러면 근무하는 근무지가 중요할까요? 잠자리를 자는 집이 중요할까요? 잠자리도 중요한. 왜요? 건강.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그 근무하는 근무지가 오래 있는 거 아닐까? 잠자리가 좋아야 좋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확실해? 두 개 다 중요해. 아니 그쪽으로 밀고 갈게요. 네, 그쪽으로. 잠자리를 밀고 갈게요. 네. 두 개 다 중요해. 잠자리가 더 좋아야 돼. 네. 잠자리가 더 좋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잉태지, 출생지, 성장지는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때 받은 직에 의해서 사람의 품성과 그릇이 결정된다. 근데 풍수 일반적인 학회에서 그러면 도대체 몇 세까지 좋은 터에서 성장을 해야 되냐? 그 전에 성장하면 집을 떠나서 사회에 나가잖아요. 20살까지. 계속 그 터에 살 수는 없는 것이고. 20세? 20세? 7살? 네? 7살? 7살? 보통 얘기해서 결정 보기는요 30살. 16세. 예, 16세 정도. 이제 고등학교 예전으로 보면 고등학교 나이에는 예전에는 성인이에요. 그죠?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근데 16세 정도로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이전 때는 교훈이 있었죠. 교훈이. 그래서 보통 여성이 성장하면 16대면 시집을 가갔어. 20살은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노처녀예요. 옛날에 20살은 노처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택에서는 최악 16세까지는 성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숙명적으로 타고난 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주지는 본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고칠 수도 있다. 그죠? 거주지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마음 먹어서 고칠 수도 있는 거죠. 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이라면 잉태지, 출생지, 성장지는 이미 지난 일이다. 이미 다 겪어왔죠. 그래서 앞으로 일을 잘하려면 현재 거주하는 집터나 일터가 좋아야 한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해요. 그잖아요? 이미 과거에 지나온 것이고 지금 현재 앞으로 이 풍수를 배워가지고요 집터를 골로로 다니죠. 고생 많이 합니다. 마음에 드는 좋은 터를 골라야 되니까 아무 터나 고르는 게 아니고 좋은 터를 골라야 되는데 그 좋은 터가 많이 있냐고요. 눈에 별로 안 그러니까 고생하게 됩니다. 아는 게 병이 돼요 이제. 네, 아는 게 병이 돼요. 네.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구부러 다니면 스님한테 부탁하면 돼요. 안 주잖아요. 그 사람은 일생의 대부분을 집이나 회사 등 건물 안에서 보낸다. 이곳의 지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죠? 네. 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요. 자, 여의도 어디에 가면 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있어요. 네? 지나다니는 도로. 여기에 빌딩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어디 누가 막 이렇게 써서 올렸던데 이 빌딩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원들이 심심찮게 그냥 사망자가 나와요. 너무 치고 들어가서는. 네. 살때.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뭐 어쩌다 누가 하나 죽으면 그거야 뭐 운명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숫자가 이제 눈에 띄게 보인단 말이죠. 직원들이 상하는 숫자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풍수를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무기 꼭 여기에다가 큰 돌로 바위죠. 바위에서 뭘 조형물 만들어서 딱 막았어요. 네, 효과는 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몰랐을 때는 여기다가 이 살을 받는 곳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해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저 높이 있는 데는 이렇게 앞에 비보를 했다고 해서 뭐 효과 1차적으로는 효과가 좀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효력이 자꾸 떨어져요. 네. 그래서 직장도 이 건물이 좋은 곳에 가야 돼요. 안 좋은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사는 고창은요, 고창에 경찰서가 있어요. 고창 경찰서. 경찰서가 저쪽에 그 모양성 밑에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있는 경찰서 경찰서가 옛날에 뭐 했냐면 물 분봉 방죽을 매입해갖고 메꿔서 지어놨어요. 아마 경찰서에 근무하는 우리 경찰관 아저씨들이 간간히 몸이 병이 나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안 봐도 그런 데가 어떻게 방죽을 매운 편은 안 좋아요. 안 좋죠. 이게 방죽도 옛날부터 있어왔던 방죽이면 방죽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뭐냐, 흐르는 물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거, 그죠? 네. 하나는 흐르는 물도 있지만 안에서 샘물이 솟는 거. 네. 흐르면서 오는 물은 물 빼버리면 말라버리죠. 네. 하지만 안에서 솟아서 나는 곳은 이 물을 빼도 안 말라요. 네. 방죽이.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것은 땅 속에서 솟는 샘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 계속 올라가. 이런데 이제 메꿔갖고 지으면 지을 수는 있죠. 하지만 문제는 생긴다는 거예요. 이 수맥과 같은 영향을 받는다. 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누가 아는 분 있으면 고창 경찰서 가져가라고. 아니 거기서 근무하지 말고. 고창 경찰서에 근무하지 말라고? 그렇지. 발령나면 하지 말라고. 딴 데를 그만 또 그것도 고창 경찰서 선생이나 부른 거 아니고 몰라. 아니 딴 데로 또 정근을 가든가 딴 데로 가야지. 그래서 직접 지기를 받기 때문에 그 발복은 매우 빨라서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 여지껏 어렵게 살아왔다면 좋은 집토로 이사를 해봐라. 한 달 안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 달은 조금 빠르고요. 내가 봐서는 3개월. 빠르면 짐 보따리 싸주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석달. 근데 이게 뭐라 했어요? 좋은 터에 가면 안정감이 생기고 안정이 되고 그러면 사람이 편안해지면서 휴식이 되면서 좋은 생각이 나고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화가 온다는 거죠. 자기 주변의 모든 일이 변화가 온다. 그것이 나타나는 걸리는 시간이 그렇다 이거죠. 근데요, 어떤 집은 이사 가기 전부터 좋아진 집 있어요. 집 보러 다니면서. 네, 그 집을 딱 결정하고 나는 순간부터. 저기 은택지 결정하고 똑같네요. 네, 양택 똑같아. 근데 양택지는 뭐 어떻게 이렇게 발복이 빠르냐? 오리지널 양택지는 발복이 있어요. 그 발복은 따져봐야 돼요. 이건 뭐 양택이라고 해서 빠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음택하고 양택 다 똑같아요. 내가
음택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는 거와 양택으로 해서 좋은 영향을 받는 게 똑같아요. 조건이. 다만 우리가 느끼는 그 범위 차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 크게 뭔가가 됐으니까 발부고 받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은근히 와요. 이게 탁 바뀌는 게 아니야. 한꺼번에 뭐가 천지가 개벽가 되게 딱 바꿔지는 게 아니고 내 주변 그 생활 패턴이라든가 사는 주변 환경이 조금씩 바뀌어요. 좋은 쪽으로. 그리고 나 자신도 조금씩 변해가. 근데 그걸 감지를 하냐? 못해요. 그걸 못해. 근데 그걸 언제 감지를 하냐? 시간이 조금 지나서 편안해지고 잘 될 때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조금 편해지고 뭔가 조금 변화가 있었다. 그거 맞다. 그걸 그때 하는 거예요. 지난 후에. 그때 그걸 받고 있을 때 그걸 탁 느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속히 말하는 막 속발지지. 그래가지고 금방 뭐가 탁 이거저 눈에 보이거나 그랬을 때 얘기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은근히 와요. 은근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양택은 그 자리를 떠나면 더 이상 발복은 없다. 그럴까요? 더 좋은 자리죠. 좋은 자리로 가면은 있지요. 네? 좋은 자리로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집터에서 어려서부터 16세까지 성장하다가 떠나면 이 집의 기운이 평생 간다고 그래요. 평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집터에서 태어나서 그 집에서 유년기를 겪고 해서 성장을 해서 떠나면 그 집 기운을 평생 받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보통.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집을 떠나면 그 기운을 떠난다. 이 말은 좋은 터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기운이 아니라 이 말이죠. 네. 그냥 중간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다가 다시 이사를 가면 이 집의 기운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있어요. 명리하고도 관계가 있죠. 사주팔자하고도. 운이 바뀔 때 사람이 운이 바뀌기 바로 직전에 이사하는 수가 많아요. 이사수가. 왜? 운이 바뀌니까. 운이 아주 안 좋을 때, 운이 아주 흥할 때는 아무리 팔부둥 치고 이사를 가도 안 되는 집으로 가요. 네. 흥한 집으로. 네. 자꾸 하락이요. 근데 운이 좋을 때는, 운이 길할 때는 안 좋은 데에 있다가 운이 길할 때는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이사를 가게 돼. 갑자기. 뭐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사를 가는 이런 일이 생겨요. 이사를. 그때부터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한 사람은 이제 계획을 하죠. 기획을 하죠. 그냥 뭐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안 가요. 근데 대개가 좋은 자리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사를 가도 또 좋은 자리로 네. 이사를 가게 되고 또 네. 이사를 가도 또 좋은 자리 또 좋은 사무실에서 또- 이동하고 또 죽을 저기 때도 또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위대 조상들한테 네. 좋은 기운을 받는 사람은 네. 그냥 그런 거 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데나 가도 좋은데요. 네, 맞아요. 내가 다 경험해봤어. 네, 맞아요. 그러므로 현재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그만한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사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난 이사 가야 뻔했어.
이사 가야죠. 가라키산에다가. 내가 저기 출가하기 전에 그 이제 우리 애들 엄마죠. 이제 이게 나오는 동서시간 이제 내후에 한참 뒤인데 그 일식을 했어요. 일식 호텔 일식 주방장 하다가 호텔이 넘어갔어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본인 이제 개업을 하는 거예요. 개업을 하는데 질투가 괜찮아요. 거기 사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도 바꾸고 해가지고 7평짜리인데 가게가 7평짜리인데 뒤에 그 창고 있죠? 7평 더 달아내서 이제 부엌을 만들었어. 주방을. 갖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20년도 넘죠. 그때 당시에 1년에 뭐 들어간 돈 매우 다 빼고 그냥 순수 이익으로 남는 돈이 1억이라고 했어요. 순수 이익이 1억. 근데 시간이 갈수록 배가 늘어났겠죠. 좋아졌겠죠. 갖고 한 3, 4년 됐을 때인가 그러더라고. 그 가게 이제 너무 작아서 안 되겠고 또 큰 데로 옮겨가야 되겠다. 내가 말렸어요. 하지만 옮겨가면 안 되죠. 가면 그 집 문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면 이사가는 집 세운인데 운이 좋아갖고 계속 받는 운이 있어가지고 이사를 가서 잘 되면 좋은데 대부분은 잘 되다가 욕심으로 더 큰 데가 돼야지 가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거의 90%가. 예. 그런데 그게 이게 운이라고 할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 가게가 적을 때는 오는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많은 이 성의를 보여서 정성을 들여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게가 커지면 사람도 많이 둬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오는 고객한테 일일이 신경 써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맛이 떨어져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말려서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하고 있대. 돈 벌었고 빌딩도 사놓고 그랬는데 지금도 가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는 가게나 사무실, 공장 등도 다 마찬가지다. 이사를 하고부터 잘 풀리는 집이 있는가 하면 이사를 하고부터 안 풀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사는 현재 자리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해야 한다. 어디가 더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압니다. 네. 스님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내가 거짓말하면 어찌 알아요? 거짓말이 안 하시잖아요. 거짓말 하는데 또 나도 모르게 네 눈에 뭐가 씌어갖고 막 안 좋은데 좋다고 할지 몰라요. 근데 그 보기에는요. 그 자리에 개축한다든가 증축하면 또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는데 바뀌죠. 모양이 바뀌고 그러면 안 되는 운이 바뀌잖아요. 네. 다시 지어버리면. 우리 사람 같은 수술하는 경우가 약간 그런 의미를 가요. 네. 그 이제 손댈 수 있는 부위가 있고 없는 부위가 있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 다 배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뭐 삼살방이네 뭐 오기방이 막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방이만 이렇게 피해서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전체를 다 아울러서 봐서 이 집은 어느 시기에 서쪽이든 동쪽이 어느 쪽에 증축을 해서 달아내면 흉한 기운이 생긴다. 이제 이런 거 다 배우게 되실 거예요. 나는 우리 집 한전심 해야 되는데 뜯어가지고 돈이 없어 가있어 들고 있나. 전체 다 뜯어갖고 새로 지어야지. 네. 아니면 또 지붕을 열어서 새로 하던가. 우리 집은 원래가 저 가보셨잖아요. 네. 우리 집이 일자잖아요. 이렇게 일자잖아요. 가지고 우리 집이 계장가 인장가 계장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죠. 터가
이렇게 있죠. 그만큼 더 이렇게 있는데 수구가 여기 있어요. 오방이 이 집에 물이 나가는 곳이에요. 오늘 비 오니까 막 거리 막 물이 막 나왔고 막 흘러가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원자양은 계자가 아니고 건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건자해야 돼요. 그럼 집을 지금 대문하고 일직선 되겠네. 대문이 여기가 있어요. 네. 출입구가. 네, 거의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러면 건자로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터가 이상하죠. 안 맞잖아요. 터의 모양하고. 네, 지형하고. 네. 주석 건물을 건조해 놓고 부속 건물을 따로 이렇게 건드려. 이게 그래도 이상하게 돼요. 왜냐면 들어간 입구에서 보면 이렇게 대칭으로 보게 돼 있어. 예,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들어오면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건자로라도 좀 이상한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은 일자 집은 안 맞아요. 아, 귀엽다. 기역자 집을 해야 돼. 기역자 집을 해야 건자가 돼. 이렇게 지어야 돼. 네, 그래. 뭐 이 집이 커져야 해요. 돈을 많이 벌으시면 돈 많이 벌어야겠네. 우리 정진 씨. 많이 벌어야 돼요. 정진 씨 돈 많이 벌어. 왜 정신씨가 많이 불어? 본인이 많이 벌으라는 게. 네? 보사장이 많이 벌어. 우리 저기 민중씨께서도 많이 벌으셔야 돼. 근데 왜 정신이만 돈 많이 벌으라고요? 네. 정진 씨가 원래 최고 많이 내기도 있거든. 총대 내고 있어, 총대. 총대를 메고 있어요. 아니,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면 되지, 뭐. 아무나. 그렇죠. 많이 다 버는 잘 사람이. 돼야지. 그죠? 아니, 여기 다니는 사람 다 잘 돼야 돼요. 그럼 다 잘 때, 당연히. 네. 그게 딱 맞는 얘기예요. 네. 그래야죠.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지, 제가. 그죠? 제가 할 일이 그거죠? 해야죠. 네, 내가 정진이가 잘 된다고 시기하니까 싫지? 아, 잘 되라는 거구나. 좋은 뜻은 괜찮은 거야. 그거 생각도 안 했어.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책에 임태지가 좋아야 똑똑한 아이를 갖는다. 똑똑한 아이를 갖는다. 근데 이제 저기 뭐 허니문 베이비라고 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허니문을 가면 이렇게 좋은 처에 가서 잉태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바닷가에 어디 막 이런 데 막 가서 막 한단 말이죠. 예, 그건 좀 안 좋아요. 예전에 저 한번 얘기했죠. 우리나라 아주 그 유명하신 분, 예,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대낮에 낮에 오침을 하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네. 그냥 이 두 분이 똑같이 꾼 거야.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꿈을 선몽을 뭐 큰 걸 막 이렇게 달라들고 그래가지고는 잠에서 깼단 말이죠. 이게 여사스럽지 않다 이거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렀어. 불러가지고 야야 내가 저기 낮에 잠자다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저도 그런 그 꿈을 꿨는데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딱 생각할 때 아 이거 저기 태몽이야 태몽. 그러니까 어떻게 한양 근교 가천에서 절에서 지금 가고 보려고 공부하고 있는 아들한테 빨리 연통을 해서 오라기라 그랬다. 집으로 오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자기하고 절친한 친구분의 집이 절반 정도 있어요.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보낸 서신에 그 집으로 와라. 그리고 본인은 이제 며느리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갖고 그 친구 집에서 둘을 합방을 시켰죠. 그래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여기 천안에 가면 그 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터. 네. 그 나중에 그 집을
그분이 죽어가요. 물려줘요. 내가 알기로 그 댁이 아마 옛날에 최영장군 댁일 거예요. 그 잉태지가 중요하다. 그분이 태어난 분이 수영장군이? 네? 수영장군이? 아니요. 그 터가 태영장군이 나고 자란 집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분께, 그분 댁으로 이제 물려받았죠. 그러면 남은 그 집 가서 신혼부부를 무슨 그게 분야겠네요. 그치. 그러면 이제 사업 잘하는 그 집은 몽심제는 돈이니까 돈이 벼슬은 이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돈이니까 뭐 그게 사업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 교무님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잉태지라는 것은 부부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거 사업을 하려고 했다니까요. 터를 찾아서 좋은 양택지, 잉태지를 찾아서 신혼부부들에게 임대를 해서 나라의 인재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쓰면. 꼭 100만 상관없어요. 근데 아직 저기를 못했어요. 아직 실천을 못해봤네요. 이때는 하늘의 기운이 천기와 땅의 기운이 지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래서 예전에는 천둥번개 치는 날은 부부가 같이 자면 안 되고 막 그러죠. 지기가 혼란스러우니까 천기가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부부가 합방하는 날짜를 택일했고 산천 지기가 수리한 곳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날짜를 택일하면 좋은 천기를 받기 위함이고 경관이 수리한 곳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것은 좋은 지기를 받기 위해서였다. 임금도 후궁들이 그렇게 많아도 막 함부로 가서 못 자요. 날짜 딱 정해진 날 가요. 간상감에서 오늘이 좋습니다 해갖고 딱 택일해준 날 가야지 마음대로 못 가요. 저 왕비 옆에 마음대로 못 갔어. 왕노를 할 게 못해요. 그죠? 그래서 뭐 뒤에 얘기를 넘어가고 요즘 최근에 조기교육 열풍이 말해주듯 어린아이를 키우는 정성은 유별나다. 정말 유별나죠. 우리 어머님들 요즘 도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심지어 태아 때부터 태교를 시킨다. 태교를 옛날에도 시켰죠. 시켰는데 요즘은 그 수준을 넘어섰죠. 넘어서서 하죠. 그래서 태교의 목적은 올바르고 똑똑한 아기를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옛날 조상들은 임신 전 태교도 중요시했다. 옛날에 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실하게 하고 부부가 합방할 시간과 장소를 가렸던 것이다. 그죠? 먼저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성정을 이렇게 깨끗하고 건실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공에 찌들고 막 온갖 스트레스에 음주 가무에 막 그런 상태에서 애들을 갖고 또 가졌으면 또 조심하고 잘 해야 되는데 요즘 또 그런 것도 잘 않는 쪽 많이 있죠. 그러니 태어난 아이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 동의보감에는 뭐 임신 전에 부부가 지켜야 할 사항들이 뭐 자세히 적혀 있다. 뭐 또 뭐 아들을 수태하려면 동쪽을 바라보고 누워야 된다는 뭐 어쩐다는 막 이런 게 많죠. 그 밑에 보면 예를 들어본다면 불빛이 비치는 장소나 노천 또 달과 별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같이 잠을 자면 안 된다. 또 큰 비 오는 날 천둥이나 벼락치는 날
안개가 못이 끼는 날, 일식과 월식 있는 날, 땅이 진동하는 날, 가식을 했을 때나 허기졌을 때, 술을 마셔서 정신이 혼미할 때 등은 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데 술을 조금 먹어가지고 막 저기 때가 가장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거기 그 윤국 선생하고 밑에 맹선 선생의 잉태지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예. 그 금방 내가 얘기하신 분 한 분이에요. 뒷페이지 10페이지 보면 큰 인물은 하늘과 땅의 좋은 기운을 받는 데서 잉태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설하다. 맹산성이나 윤국 선생 같은 경우 그렇다 이거죠. 그 자녀분들 가지고 여기 가졌을 때 태몽 꾸죠? 태몽 꾸잖아요. 네. 저는 우리 아들 가졌을 때 논바닥에서 이무기 잡는 꿈꿨거든요. 예. 그래서 실망이 많았어요. 제가. 예. 아, 큰 인물은 아니고 좀 그렇구나. 이제 뭐 태몽 중에는 뭐 많죠. 뭐 용꿈 꾸는 사람, 호랭이 꾸는 사람, 뭐 해와 달 꿈꾸는 사람, 복 꾸는 사람, 뭐 복숭아 꾸는 사람, 뭐 별 많은 태몽이 많죠. 그런데 큰 인물은 용꿈이거나 해와 달 꿈이거나 뭐 호랑이 꿈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우리 유명한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도 호랑이 꿈꿨다 그래. 예, 그런 것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명당의 선조를 모시면요, 태몽도 바뀌어요. 인물이 나오니까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로 그 이전에 태어난 자손의 사주와 쓰고 난 다음에 태어난 자손의 사주가 확연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극과 극. 그 정도로 틀려요. 이게 이제 어느 만큼의 좋은 자를 썼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극과 극이죠. 우리 애들 세대와 손주들 세대가 사주가 완전히 극과 극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뒤집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실 점포, 공장, 이런 거 여기부터 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네.